오늘 할 내용은 근거계수와의 관계가 거의 다여가지고요. 중3에서 있던 내용이 고등으로 올라가면서 좀 더 내용이 많아진 것도 있는데 엽서도는 잘 모를 만큼 알면 좀 편한 내용이니까 모든 2차 방정식은요. 이 세상의 모든 2차 방정식은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요. 맞아요? 이 세상 모든 2차 방정식은 표현이 이렇게 가능해요. 앞에 보세요.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이 세상 모든 2차 방정식은 근이라는 아이가 전부 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것도 맞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 들어있는 얘를 뭐라고 불러요? 한별식이라고 부르죠. 맞아? 자, 그럼 근거 계수와의 관계는 여기서 나옵니다. 이 세상 모든 2차 방정식이 근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얘네를 직접 더하고 곱해보는 거죠. 그래서 두 근의 합이라는 아이를 구할 때는 별다른 증명이 없어. 저기 위에 적혀있는 저 두 근을 직접 더할 거야. 하나는 뿔 루트 D고요. 또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D예요. 그냥 이렇게만 적을게요. 어차피 D로 적어도 저 안에 B제곱 마이너스 4AC 알 거니까 다 얘네 둘을 더합니다. 둘 더하면 어떻게 되니? 분모는 여전히 2A로 통분되어 있으니까 2A고요. 분자는 얘랑 얘를 더할 거야. 그런데 마이너스 B 더하기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 2B고 얘는 둘이 서로 부호가 어때? 다르니까 없어지겠지. 그래서 두 근의 3이라는 아이의 공식이 뭐가 돼요?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공식이 나오네요. 얘는 좀 중요해요. 오늘 많이 쓸 거고요. 3차 방정식에 가도 어차피 나오는 아이고요. 두 근의 곱으로 가보면 자, 두 근의 곱은 똑같은 아이를 곱하면 되겠죠? 위에 적혀있는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D랑 곱하기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D를 실제로 곱합니다.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4A 제곱분의 곱하니까요. 위에 분자가 뭐냐면 합차야. 부호가 같은 걸 먼저 제곱, 부호가 다른 걸 제곱해서 빼기를 해줄 거기 때문에 부호가 다른 거 제곱하면 루트가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걔를 뺄 거니까 부호가 이렇게. 그래서 4A 제곱분의 4A 따라서 계산하면 뭐 나와? A분의 C만 남네요. 그래서 얘가 우리가 알고 있는 두근의 곱이고요. 두근의 합과 곱은 3차 방정식에서도 어차피 똑같이 나올 거기 때문에 얘네를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오늘 진짜 많이 쓸 거고 중3에서 사용을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중3에서 사용을 했든 안 했든 고등에서는 얘를 활용하는 일이 많아야 돼요. 예를 들자면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잘못 보고 푼 2차 방정식 문제. 사실상 중3에서는 근거계수와의 관계를 안 배우기 때문에 잘못 보고 푼 문제를 인수분해해서 다시 곱하기로 바꿔서 푸는 경우들이 많은데 합과 곱을 이용하면 좀 간단하게 풀리죠. 그런 문제가 이제 그냥 풀이 없이 바로 식이 나오고 답이 나오는 문제로 바뀌어버릴 거고 그 다음에 중3에서 뭐 블랙라벨이나 좀 어려운 문제집을 가면 근해 공식에서 이 부분을 잘못 봤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되니 이런 문제들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보통 중등에서 어디를 잘못 보냐면 보통은 여기를 잘못 봐요. 보통 잘못 보는 부분이 정해져 있어. 중등에서는 여기 잘못 보지 않는 이상 별로 안 나와. 이거 잘못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어렵거든. 근데 고등에서는 사실 쟤를 잘못 보는 걸 잘 나오진 않지. 왜냐면 쟤 잘못 보는 건 사실 곱하기 2나 나누기 2만 해주면 되는 거거든. 쟤를 4로 보냐 8로 보냐 이런 차이니까요. 근데 이제 얘네들을 막 하나씩 잘못 보기 시작하지. 그러면 그때 사용해야 되는 아이가 이거죠. 증명하는 방법이지. 증명하는 방법이라고 따로 있는 게 아니야. 그냥 근해 공식을 한번 더해봤고 한번 곱해본 거예요. 오늘 이것만 거의 다 쓴다고 해도 전혀 아닐 정도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부터 먼저 갑시다. 8번, 유형 8번. 410번 볼까요? 410번에 두근이 나왔어요.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벳하라고 할 때 내가 혹시 알겠지만 그냥 한번 적어보자면 A가 1이고 B가 마3이고 C가 1이에요. 그죠? 그럼 A, B, C 순서대로인 건 알 것이고 읽자마자 바로 적어야 돼. 일단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야. 그러니까 얼마야? 3이야. 두근의 곱은 얼마야?
곱은 a분의 c야. 그러니까 1분의 1이어서 1이야. 읽으면서 적는 거지. 그리고 나서 나한테 필요한 건 얘였어. 뭐 해야 되니? 나 뭐 해야 돼? 통분이죠? 알파 베타분의 곱합니다. 그러면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어차피 알파 베타는 1이니까 1분의 1로 쓸 거니까 사실 안 써도 되는데 분자를 어떻게 바꾸냐야. 분자 바꾸는 건 여러분 편한 대로 하셔도 돼요. 보통은 얘를 적습니다. 왜냐하면 얘를 적어도 되고요. 선생님 저 인수분해를 최근에 배워서 인수분해를 적고 싶어요. 요렇게 바꿔도 돼요. 그런데 왜 앞에 걸 적겠어? 제곱 더하기 제곱을 따로 굳이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그냥 합곱만 사용해도 되는 곱셈 공식의 변형식을 쓰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자, 그럼 그거 갖다 그대로 대입합니다. 대입하시면 27 마이너스 3 곱하기 3. 계산하면 뭐 답이 나올 거고요. 알겠어? 값을 구하는 문제야. 답은 숫자로 나와야 되는 거야, 당연히. 이 밑에 있는 라인 전부 다 똑같아요. 여러분이 합곱 구하는 공식만 제대로 알면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아서 얘는 지나가기 얘가 있네. 자, 이거 잠깐 볼까요? 자, 읽으면서 써, 일단. 얘도. 이거 읽으면서 써야지. 일단 뭐 나와야 되잖아.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고? 얼마야, 알파 플러스 베타? 아, 알파 베타는 1이에요. 이건 그냥 바로바로 나와야 된다. 이거 안 나오면 안 돼. 그리고 나서 구하라는 걸 우리는 제곱을 시켜야겠네요. 자, 그럼 얘 제곱시켜야지. 왜? 내가 알파하고 베타의 조치를 모르니까요. 제곱하면 알파 더하기 2 루트 알파 곱하기 루트 베타 더하기 베타 제곱. 아니, 베타구나. 자, 너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4 더하기 2 해서 6. 근데 내가 구한 건요, 얘들아. 제곱의 값이에요. 제곱이 6이야. 그렇다면 내 답은 얼마야? 네, 맞아요. 원래 뿔가루 2개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둘 중에 하나로 결정돼요. 왜지? 왜 당연히 둘 다 맞아야 되거든요? 그죠? 배운 대로 써먹자면 제곱이 6이면 뿔마가 맞는데 여기서 플러스만 돼요. 왜지? 어차피 둘 다 무조건 플러스인 걸 알 수 있거든요. 곱이 플러스고요. 마이너스 나올 일 없고요. 나머지는 쉬울 것 같아요.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고 오늘 요거 진짜 많이 쓰니까 계속 요런 거 구하는 거 익숙하게 계속 적어 놓으셔야 돼요. 자, 넘어가 봅시다. 다음 자. 얘는 근거계수와의 관계를 이용 일단 적읍시다. 읽으면서 적어. 그냥 뭐 볼 것도 없지. 어려운 거 아니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야? 오케이, 알파 베타 얼마야? 마이너스 4예요. 여기까지 됐어. 근데 구하는 건 쟤야. 어떻게 할 거야? 네. 근데 이런 거 경계할 건 아니잖아, 지원. 지원. 네. 근이 알파라고 하시니까. 두근이 알파 베타잖아. 알파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고 베타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이 식에다 직접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알파 마이너스 2, 알파 마이너스 4는 0이야. 당연히 베타 제곱 마이너스 2베타 마이너스 4도 0이겠지. 그럼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아무거나 상관없는데요. 예를 들자면 알파 제곱은 2알파 더하기 4예요. 베타 제곱은 2베타 더하기 4예요. 갖다 집어넣으면 되죠. 다른 거 집어넣어도 돼요. 보이는 거 집어넣어도 되는데 그냥 알파 제곱이 보이니까. 그렇다면 요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알파 제곱 대신에 2알파 더하기 4를 넣고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1이 돼요.
됐어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베타 제곱 대신에 얘가 들어가고 이렇게 됐어요. 내가 구하려는 식이 약간의 변동이 생기네요. 계산해서 위에 거 써먹으시면 되겠죠. 알파 베타 마이너스 5에 알파 플러스 베타 나올 것이고 플러스 25 이렇게 나올 거니까 저 위에 들어있는 마이너스 4랑 2 갖다 집어넣어 주시면 되네요. 언니 추워요? 아주 추워요? 네. 아니요, 손 올리라고요. 추워서 그러고 있는 줄 알았어. 이 라인 다 비슷한 것 같은데 맨 밑에 있는 문제를 잠깐 볼까요? 416번이겠네요. 뭐 하면 돼? 마찬가지야. 읽으면서 일단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를 적을 거야. 뭐 얘 적는 건 이제 1도 아니어야 돼. 그리고 위에다가 여기 있는 식을 어떻게 변형할 건지는 414번에서 문제에 힌트가 있었어. 얘를 어떻게 바꾸는 문제가 그때. 그럼 그거 가지고 문제를 풀면 나한테 필요한 알파뿔 베타와 알파 베타만 사용하는 식이 나올 거야. 얘는 굳이 풀지 않고 지나갈 거예요. 너무 똑같거든요. 분모에 들어가 있다는 것밖에 없어. 자, 옆으로 넘어갑니다. 일단 써. 문은 이거밖에 없어. 읽으면 쓰는 거지.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야? K 플러스 1이에요. 마이너스 지우니까요. 그죠? 그리고 알파 베타는 얼마야? K 마이너스 1이야. 됐어. 자, 이제 여기까지는 됐어, 그럼. 저기 있는 아이를 구하래. 결국 무슨 얘기냐면, 나한테 얘를 계산해보라는 얘기거든. 써볼까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 마이너스 4알파 베타인가요? 이게 5래요. 갖다 적으면 되지. 곱셈식의 변형식을 그대로 적은 거니까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k 플러스 1의 제곱이었고요. 마이너스 4의 알파 베타가 k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엄마가 5래요. 계산하면 되네요. 2차 방정식이 나왔네요. k제곱 더하기 k 더하기 1 빼기 4k 더하기 4 빼기 5 쉽네. 영분은 2 나오네요. 그 중에 양수 적어주시면 되고요. 혹시 싶어서 적는 거예요? 가끔 이런 걸 묻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맨날 이 부분에만 이런 것만 써서 그런가? K는 0 또는 2고요. 그래서 양수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2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맞죠? 네, 넘어갈게요. 앞부분은 쉬워서요. 물론 뒤에도 쉽지만요. 그러니까 이거 성경이네. 이거 끝이네. 뭐 절대값이 나오면 약간 알 볼 필요는 있지. 이 문제가 도대체 무슨 문제인지. 그런데 어쨌든 그 전에 할 일은 있지. 그냥 이렇게 딱 나와 있으니까 적어. 알파 베타가 얼마고? 아3 알파 베타가 K예요. 자, 이렇게 생겨 먹었고, 이것까지는 알겠고. 내가 구하려는 아이가 요거를 만족시킨대요? 해. 뭘 해? 절대값이 나온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제곱 정도예요. 내가 이 아이를 알 수가 없잖아. 각각의 알파와 베타를 알 수 없거든. 그러니까 얘를 제곱시켜보는 거야. 당연히 49가 되겠지. 제곱해서 먼저 적을게요. 절대값 알파를 제곱했어. 뭐야? 제곱이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짝수니까요. 얘는 절대값이 의미가 없어. 더하기 2 절대값 알파 곱하기 절대값 베타예요. 더하기 베타의 제곱일 거고. 얘가 49가 나오겠네요. 그럼 제곱했으니까. 됐어요. 정리해서 적어볼까요? 얘랑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잖아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로 적을 거고요. 더하기 2의 절대값인데 알파 베타 합쳐도 되네요. 얘는. 149예요.
집어넣어. 예, 9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의 절대값 알파 베타 는 49. 넘겨. 넘겨. 넘기면 어떻게 돼? 40 나오네. 자, 틀릴 것 같아. 양변 2로 나눌게요. 마이너스 2로 나눠버리면 k 플러스 알파 베타의 절대값이 20이네요. 맞아? 마이너스 2로 나눴으니까 마이너스 20이지 이거? k가 어떻게 돼? 아, 알파 베타 k 집어넣어야지. 왜안 집어넣어? 그래서 집어넣을게요. 위에 거는 그냥 할게. 마이너스 20. 왜 단위가 만들었어? 이거 플러스야? 이거야? 그럼 여기 바뀌어야 되네요? 마이너스 2알파. 이건 맞지? 40. 이것도 여기서 빼안 바꿨구나. 내가 그냥 얘 K지? 맞죠? K.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0이야, 이거? 맞아? 어이구야. 그런가 봐. 어쩔 수 없지. 1번. 절대값이야. 어떻게 풀어야 돼? 네. 그냥 방정식 푸는 거랑 똑같지. 절대값이 들어있는 방정식이 K가 0보다 작을 때랑 K가 0보다 클 때로 풀어야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될 거고.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냥 그대로 나올 거고. 그럼 여기서 K가 안 나오네. K 빼기 K가 마이너스 20이니까 위에서만 K가 나오네. K는 뭐 하는 거예요? 이런 유형은 중3에도 있어요. 어때? 두근의 비가 있는지 모르겠네. 사실 어쨌든 내신 대비는 할 때는 했는데요. 중3에서도 풀 수 있는 내용이긴 하니까 우리가 이런 걸 하죠. 오빠 자세 바르게 누워있어. 두근의 비가 1대 3이야. 인 걸 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두근을 하나는 2알파, 하나는 3알파로 설정을 보통은 하죠. 두근의 비가 2대 3이니까요. 그리고 나면 우리가 할 일이 있어. 우리 오늘 계속 하던 거 아직 안 했잖아. 이거 보자마자 두근의 합과 곱을 적어야 하니까요. 그죠? 그래서 합과 곱을 적는 식으로만 문제를 풀면 문제는 거의 풀립니다. 첫 번째 합을 구할 건데요. 합은요. 식에서 먼저 합을 구할게요. 첫 번째 식에서 합을 구하면 뭐야? k 플러스 1이야. 그런데 실제로 내가 계산해놓은 두근이 있잖아. 정해놓은 두근에서의 합도 생겨요. 얘네 둘은 합이 얼마야? 5알파야. 두 개를 비교하면 되겠지. 얘네 무슨 말인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두 개의 식이 있는 거야. 형광펜으로 칠한 거. 원래 식과 내가 설정한 두근의 합과 곱을 비교하겠다는 거야. 곱도 한번 적어볼까요? 원래 식에서는 곱이 누구냐면 K야. 그리고 내가 설정한 두근에서는 곱이 얼마야? 5알파 제곱이야. 그리고 나서 이제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얘들아. 대부분 문제를 풀거나 문제집을 풀이를 할 때 보면 알파를 먼저 구해. 왜 알파를 먼저 구하게? 네, 대입이 쉬우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K가 6알파 제곱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어버리면 알파는 금방 나와. 맞지? 근데 사실 나는 알파를 구해본 적이 없어.
거 아니야? 맞아요? 어차피 K 구할 거야. 이 문제는 항상 K를 구할 거고 대부분 K의 곱수를 구하거나 이래. 그러니까 그냥 나는 얘를 집어넣는 편이야. 복잡해 보여도 얘를 바꿔서 집어넣어. 그냥 한번. 상관없어요. 어차피 곱을 구한다라는 건 문제를 끝까지 풀 일은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럼 갖다 대입하면요. K는 6 곱하기 알파 제곱이니까요. 25분의 K 플러스 1제곱이에요. 양변에 25 곱하면 되지. 25K는 6K제곱 플러스 12K 플러스 6K제곱 마이너스 13K 플러스 6은 0이고 답은 끝났지. K 값의 곱을 구하래. 그럼 어떻게 구해? 그렇죠. A분의 C를 구하는 거야. 어차피 이 방정식이 K에 대한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 값에 나오는 두근이 K 값일 거기 때문에 두근의 곱 6분의 6 계산해서 바로 적어줘도 괜찮아요. 실제로 K를 구하라고 해도 웬만하면 이렇게 구해도 인수분해도 되고 근해공식을 한다고 해도 이 분수가 나왔다고 해서 더 복잡해질 일 별로 없어요. 기왕이면 알파를 구하는 것보다 그냥 바로 K 구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차가 2일 때. 뭐, 그, 번째. 차가 2일 때는 어떻게 써요, 그럼? 하나는 뭐 알파랑 알파 플러스 2 뭐 이런 걸로 적어주지. 알파 마이너스 2 적어도 되고 그건 뭐 여러분 편한 대로 하시고 나머지 어차피 합과곱을 설정하는 건 똑같아요. 달라질 거 하나도 없어. 예수는 팔 올려. 점점 옆으로 가네. 옆으로 점점 가네. 이렇게 다시 돌아와 이렇게. 이쪽으로 조금만 와. 그래. 옆으로 자꾸 눕네. 두근이 연속인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것도 알파하고 알파 더하기 1로 바꾸면 될 것 같고 423번 볼까요? 사실 423번은 중3 내신에도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두근의 절대값이 갖고 부호가 서로 다를 때 늘 가지고 두근을 설정합시다. 뭐로 설정해요? 네, 알파랑 마이너스 알파겠지. 즉 여기서 그리고 알 수 있는 것들이 사실 이렇게 설정하지 않아도 이 문제에서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합이 0이야. 곱은 음수야. 뭐 이 정도게. 사실 이 문제는 설정을 하라는 문제까지는 아니고요. 적어봅시다. 두근의 합. 저기 위에 있는 식에서 두근의 합을 한번 설정해 볼까요? 합은 뭐예요? 마이너스 3분의 m제곱 더하기 m 빼기 6. 근데 얘가 뭐야? 0이야. 그러니까 사실 마이너스 3 같은 건 필요 없어. 결국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얘가 0이야 이 소리고요. 두 번째 곱으로 갈까요? 곱은요. 3분의 마이너스 m 플러스 1이라는 아이예요. 얘가 곱이야. 그런데 얘가 어떨 거야? 나는 곱을 정확히 몰라. 하지만 얘가 뭐인 건 알아? 뭐가 작은 건 알아. 아, 그렇다면 마이너스 m 더하기 1이 0보다 작다. 이거 두 가지만 풀면 됩니다. 자, 위의 식에서요. m이라는 값이 두 가지가 나와요. 누구하고 누구 나와요? 마삼 또는 2가 나오는데요. 밑에 식에서는요. m의 범위가 뭐로 나와요? 1보다 크다고 나와요. 그럼 두 개 합쳤을 때 내 답이 누구예요? 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은 절대값이 갖고 부호가 다르니까 얘를 집어넣어라는 문제라기보다는 합이 0이고 곱이 음수야라는 걸 아는 게 좀 더 중요합니다. 됐어요? 넘어가 봅시다. 얘는 나올만해요. 얘네 이런 문제들은 이건 좀 쉽기는 하지만 자 필요 없고 일단 문제 읽으면서 첫 번째 줄을 읽으면서 쓸 게 있죠. 알파, 뿔, 베타는 마이너스 A고요. 알파, 베타 얼마야? B예요. 첫 번째 줄 읽으면서 이걸 알았으면 사실 첫 번째 줄의 역할은 끝났어. 이제 첫 번째 줄 가지고 내가 할 일은 없어. 자, 그럼 두 번째 줄부터 읽으면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는 0의 두근이 이렇게 생겨먹었대 얘들아. 얘 두근이 이거래. 그럼 얘도 읽으면서 써야지. 써. 두근의 합 얼마야?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야. 맞아. 두근의 합이 얼마인데? 마이너스 b고요. 두근의 곱
실제로 두 개를 곱해봅시다.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이네요. 얘가 A네요. 근데 나한테요, 위에 식이 두 개가 있어요. 즉, 무슨 얘기야? 문자가 4개인데, 식이 4개야? 그럼 끝났어. 문제는 어쨌든 풀 수 있다는 얘기지. 자, AB의 값을 구하래. 잘했다. 문제 어떻게 푸는 게 제일 쉬운가? 얘가 마이너스 A네요. 난 A, B를 구할 거니까 알파, 베타가 사라지는 게 좋아요. 맞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A를 집어넣으면 문제는 이렇게 바뀔 것 같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다가 B를 넣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A를 집어넣으면 되네요. 그럼 우변으로 이항시키면 2A-B가 1이네요. 연립방정식하면 AB가 나올 거고요. 자, 그러면 얘는 그 밑에 있는 유형으로 가볼까요? 혹시 못 적었으면 이거 수업 끝나고 반드시 얘기해 주세요.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주니까. 얘는 그냥 복잡하게만 나왔을 뿐 얘랑 너무 똑같은데? 이거 지금 니네가 풀어볼래? 지금 풀어봐 이거. 방금 한 거랑 너무 똑같다. 자, 427번을 문제를 딱 읽으면서 일단 써야 되는 거 하나를 먼저 적고요. 두근이 알파 베타래요. 나는 모르지만 쓰는 거지. 알파 뿔 베타가 오고요. 알파 베타가 3이에요. 합과 곱이니까요.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 줄에 뭐가 나오냐면 얘네를 두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이래. 근데 얘들아 중3에서도 얘는 했다고 내가 지난번에도 물어보기도 했지만 얘도 안 했으면 외우셔야 돼요. x제곱에 마이너스 합 x 플러스 곱이지. 2차 방정식의 형태가 이래요. 만약에 x제곱 앞에 개수가 1이 아니라고 한다면 나중에 여기다 a를 곱해주면 될 일이야. 즉 a라는 아이, 즉 x제곱의 개수는 사실 근과 계수의 관계에 그런 큰 영향이 없단 말이야. 나중에 나눌 거기 때문에. 얘를 외워놓으시면 나는 그냥 문제가 풀리네요. x제곱 마이너스 합을 적을 거고요. 플러스 곱을 적을 거예요. 이거면 내 답이 끝나는 거잖아. 그지? 그럼 합과 곱을 계산해 주시면 되네요. 근데 두근이 누구라고 했냐면 하나는 3 마이너스 알파, 하나는 3 마이너스 베타야. 자, 두근의 합 얼마야? 그렇죠. 그럼 합을 적어. 합은 6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야. 알파 플 베타가 5였어요. 얼마예요? 1. 그럼 이 자리에 1 집어넣으면 됐어요. 두근의 9은 두 개를 곱할 거니까 9 마이너스 알파 플 베타에다가 플 알파 베타야. 아까 집어넣으면 되네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아까 5라고 했고요. 얘가 3이라고 했으니까 계산하면 얼마야? 7? 7 안 나오는데? 마이너스 9. 아, 이거 3 빼면 없구나. 3을 쓸게요. 3 빼서. 이렇게 써야겠죠? 얼마야? 그럼 7하는데? 15. 12가 3인가요? 아니야? 그럼 곱자리에 마상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정리해주자고는 답이네요. 이렇게. 앉아있으면 반드시 쓰세요. 얘는 알아요. 합 x 플러스 마이너스 합 x 플러스 곱은 알고 있어야 편히 써먹어요. 하나 더 풀어볼까요, 얘는? 근데 뭐 굳이 얘를 봅시다. 근데 일단 얘는 쓸 거만 쓰면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닌데요. 이거 읽으면서 쓸 거 뭐냐면 알파 플러스 2는 마이너스 a야. 두 분의 합이고요. 곱 2알파는 b야. 첫 번째 줄을 읽으면 얘가 나오고요. 두 번째 줄을 읽으면 요거 읽으면 또 어떤 식이 하나 더 나오냐면 베타 플러스 1은 a 플러스 1이야. 두근의 합. 두근의 곱 베타는 b 마이너스 1이야가 나오네요. 문제는 풀려. 왜? a, b, 알파, 베타 4개 모르는데 식이 4개잖아. 그지? 문제는 100% 풀린다는 얘기야. 식이 4개고 문자가 4개면.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푸느냐가 좀 중요한데 내가 구하는 게 뭔지를 보는 게 더 중요해요. 내가 알파, 베타를 아는 게 더 급하지. A, B는 중요하지 않아. A, B보다 알파, 베타를 알아야 뒤에 걸 넘어갈 수 있거든. 즉, A, B가 사라져줘야 이해돼요? 내가 필요한 아이들만 남기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마이너스 A가 알파 플러스 2니까요. 여기다 대입해볼까요? A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일 거잖아. 맞아? 딱딱 집어넣는 거. 베타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 플러스 1로 바꾸는 거. A 자리에. 이해되니? 마찬가지야. 그냥 밑에 있는 아이도 B를 2알파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베타는 2알파 마이너스 1이 되니까요.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초록색 식이 알파와 베타에 대한 연립방정식으로 바뀌네요. 그냥 알파, 베타 구해주면 되네요. 정리해서 구하세요, 이거는. 알파 뿔, 베타는 마이너스 1. 얘는 2알파 뿔, 베타는 1. 이거 가지고 연립방정식 해주시면 알파, 베타가 나오네요. 불러주겠니? 분수가 나온다고? 알파는 알파 3 나오고 3? 3분의 1? 그냥 3 그냥 3? 알파 알파 3 분수 나오지 않아? 넘어가면 많이 이거. 아이고, 이거야? 맞아? 그러네. 분수 나올 것 같은데? 뭐야? 내가 구했구나. 저렇게 써놨거든. 근데 전 분수인데 마이너스 나오죠? 마이너스 3분의 1 같은데? 베타는요? 이거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2대 아니니까. 맞아? 그럼 뭐. 적어요. 난 알파, 베타는 알았어. 그럼 그 다음 문제가 뭐야?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생겨먹었어. 누구를 두근으로 하는? 얘네가 두근인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생겨먹었어. 그런데 얘들아, 저런 건 중요하지 않아. 두근의 합곱을 적어. 두근의 합이 얼마야? 근데 마이너스 2 맞아요. 두근의 곱이 얼마야? 무려 1. 이렇게 적으면 그냥 전개하면 P2가 나오니까요. P 얼마? 맞아? 그러면 있나요? 요거 아까 적은 거 그대로예요. 여기 지금 마이너스 합 들어간 거고 여기다 플러스 곱 집어 넣은 거예요. 됐니? 숫자로 나왔으니까. 자, 여러분 이거 믿죠? 유리수 AB.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유리수 AB를 보면 알 수 있는 게 있다. 그게 뭐지? 유리수 AB가 없으면 안 되지만 있으면 되는 게 뭐야? 편례죠. 얘가 하나가 3 루트 5를 답으로 가지고 있다는 확신을 줄 수 있지. 유리수 AB라고 써 있으니까. 즉 개수들이 유리수니까요.
자, 그럼 바로 나온다. 두근의 합이 나오네요. 두근의 합은 얼마야? 6이야. 그런데 식에선 두근의 합이 얼마야? 마이너스 A야. 그럼 A가 나왔고요. 또 구해. 두근의 곱. 실제로 곱하니까 합차예요. 9 마이너스 5니까 4야. 두근의 곱은 4야. 그럼 식에선 두근의 곱이 누구야? B. 그럼 A도 나왔고 B도 나왔죠. 돼요? 켤레는 잘 보기만 하면 되죠. 조건만 잘 보면 돼요. 물론 이 유형 자체가 켤레 유형이니까 나오긴 하겠지만 우리가 그냥 문제 풀 때도 얘가 유리수인지 아닌지 정도 밑줄 치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대신에 이제 이런 건 있겠죠. 실수가 하나 있겠지. 432번이라든지 433번이라든지 3번 같은 경우는 한근이 자 허근이 나왔어. 그러니까 누가 적혀 있어? 실수 AB라고 적혀 있지. 얘도 한번 밑줄 치시고 아 그럼 두근을 알 수 있겠다. 이대로 이 상태에서 두근 절대 몰라요. 1-i분의 1을 뭐 해야 돼? 실수화를 시켜줘야지만 알 수 있어요. 얘 실수화 시키면 2분의 1 플러스 i야. 맞니? 즉 나한테 한 근이 2분의 1 플러스 i야. 그럼 두근을 설정해 볼까요?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누군 거야? 2분의 1 플러스 i랑 2분의 1 마이너스 i인 거야. 그럼 두근을 알았으니까 다시 한 번 더. 끝났지. 뭐가? 여기 읽으면서 써야 되는 합고. 두근, 그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쓸 수 있죠. 자, 합이 얼마야? 네, 그냥 두 개 더 하면 되니까요. 2분의 2니까 1. 걔가 마이너스 1. 두근의 곱은 얼마야? 4분의 2죠. 합차는 제곱 더하기 제곱이라는 강조를 많이 했었으니까요. 복도수에서 2분의 1이네요. 걔가 누구야? B가 되겠네요. A까지 나왔어. A는 마이너스 1이고 B는 2분의 1인가 봐. 여기까지는 아직 여기밖에 안 읽은 거야. 그 뒤에 줄은 아직 읽지도 않았어. 이제 읽어야지. 근데 너희한테 구하라고 하는 애가 누구였어? fx를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래. 그럼 결국 너희한테 필요한 건 f2야. 맞아? 그럼 fx 먼저 적어줘야죠. fx는 어떻게 생겼냐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1이지. 너희한테 필요한 실질적인 답은 f2네요. 그럼 여러분이 하시고요. 마지막 페이지야? 이거 역시 마지막 페이지야? 꺼낼게요. 유형이 3개이긴 하는데 먼저 나왔으니까 일단 먼저 합시다. 434. 내가 2차 방정식에 나오는 그런 건가? 아? 한별식 때문에 나오는 문제예요. 볼게요. 무슨 문제인지. XY에 대한 2차식이 있어. 자, 요 2차식이 있어. 요게. 요 2차식이 얘들아.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냐면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대. 즉 무슨 얘기냐면 뭔가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건데 이 안에 숫자가 1차식이래. 이해돼요? 자, 그랬을 때 실수 K의 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자주 안 나오는 문제여서 자주 헷갈릴 수 있어요. 얘 2차식이니까 지금 우리 단원 자체가 2차 방정식이니까 약간 2차 방정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잠깐. 는 0이라고 붙이고 얘가 2차 방정식이라고 하면 x에 대한이요. y 말고. 그럼 x를 일단 정리를 해야 돼. 자, 잠깐 보기만 하세요. 정리해서 다시 적을 거니까. 자,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y 마이너스 플러스 이거에 마이너스 6y제곱 마이너스 7y 플러스 k 뭐 이렇게 되겠네요. 2차 방정식이라고 가정하면 x에 대한 y는 숫자에 불과한 거야 지금. 이러면 얘가 어쨌든 풀릴 때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고 했으니까. 그럼 이렇게 풀리는지 안 풀리는지 일단은 근해 공식을 한번 써볼게요. 모든 2차 방정식은 근해 공식으로 해결이 가능하니까요.
2의 2분의 2분의겠죠?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여기서부터 잘 봐. 요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b제곱 마이너스 4ac여서 얘가 들어가. 맞아?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문자가 누구밖에 없어? y야. 내가 숫자라고 취급했던 y만 들어가 있어. 맞니? 자, 그럼 이제 생각해보자. 거꾸로 다시 올라가. 이 초록색 식이요. 분명히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돼야 된다고 했어요. 이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고 했으니까요. 그렇다면 여기선 절대로 없어야 되는 애가 누구야? 루트야. 루트는 없어야 돼. 맞아? 즉 무슨 얘기냐면 이 자리가 사라져 있어야 되는 거야. 여기 루트 자리가 아예 0이던지 또는 루트가 예쁘게 나올 수 있는 숫자. 즉 저 안에 빨간식은 어때야 돼? 세곱식이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정리하면 문제를 그래서 아마 보통 프리집에는 이렇게만 적혀 있어. 얘가 1차식으로 인수분해 되기 때문에 얘의 판별식의 판별식이 0이어야 해. 이렇게 적혀 있을 거야. 뻔해. 무조건 그렇게 적혀 있을 수밖에 없거든. 줄여서 쓴 거야. 얘가 1차식으로 인수분해 되려면 실제로 계산해봤더니 이런 답이 나와. 얘가 1차식이려면 루트가 사라져야 돼. 루트가 사라지려면 이 안에 있는 이 빨간색 식이 뭔가의 제곱이어야 돼. 제곱이라는 건 무슨 말이야? 얘가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야. 다시 한 번 더. 근데 이 식이 누군데? 이 식은 얘의 판별식이야. 맞아? 그런데 그 판별식이 누구를 가져야 된다고? 걔가 중근을 가져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푸는 방법으로 얘기하자면 첫 번째 판별식 구해. 그 판별식에 다시 한 번 더 판별식을 구한 게 0이어야 되는 거야. 돼요? 두 번의 판별식이 필요하다는 얘기지. 내가 지금 적은 건 사실은 문제풀이에는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이해를 했다면, 이해를 하기 전이니까 한번 적어준 거지만, 이해를 했다면 그냥 가면 돼. 얘 판별식을 먼저 적어. 대신에 이 아이 판별식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를 하나로 놨을 때예요. 아까 지웠으니까 다시 한 번 더 적을게요. 이런 식으로 y를 숫자 취급했을 때야. 그냥 적을게요. 얘는 뭐 쓸 거 없으니까. 자, 이렇게 생겨 먹었어. x에 대한 2차식의 판별식을 구해요. 제가 그럼 누구겠어? 이제 마이너스 4ac니까 이거 다 바꾸면 되는 거 맞죠? 맞아요? 그냥 적을게요. 아까 묶었는지 안 적어서 얘가 판별식이야. 근데 내가 할 일은 뭐라고? 이 판별식을 다시 한 번 더 판별식을 구해줘. 이해돼요? 정리는 한번 해야겠죠?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y제곱이 마이너스, 그러니까 25y제곱? 마이너스 28. 마이너스 26이야? 맞아? 어디요? 이거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가 없고. 여기를 내가 마이너스로 안 써서 틀린 거구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0? 그 다음 더하기 1, 4K. 얘가 판별식. 이거의 다시 한 번 더 판별식을 계산합니다. 사람이라고 적을게요. 비라스테고. A, 얘가 뭐여야 돼? 0. 약분은 되네요, 근데. 쭉 약분되니까 약분을 해서 적어주면 좋잖아요. 왜 미국 100이라 100으로 약분된 거야? 0 돼야 돼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내용이죠. 근거기서의 관계를 알면 사실 풀이가 필요 없는 문제인데 그게 없었다면 중학교에서는 하나하나 곱해서 풀었던 문제죠. 인수분해에도 나오니까요. 봐봐. 소라와 민혁이가 2차 방정식을 푸는데 소라가 얘를 잘못 봐서 이렇게 얻었어. x의 개수를 잘못 봤다는 건 두근의 합을 잘못 본 거야, 곱을 잘못 본 거야? 나는 보통 문제를 이렇게 푸는 것 같아. 어차피 여기가 합이고 여기가 곱인 거 정도는 누구나 다 아니까 x의 개수를 잘못 봤다는 건 얘는 합을 잘못 본 거야. 즉 얘는 곱을 제대로 본 거야. 곱자리가 마이너스 12인가. 그치? 다시 한 번 더. 민혁이는 상수항을 잘못 보고 풀어서 이렇게 얻었어. 상수항을 잘못 봤다는 건 곱을 잘못 봤다는 얘기야. 얘 답에서 합은 제대로 봤다는 얘기니까 합을 구해요. 두 개의 합이 얼마야? 그럼 마이너스 8 이해돼요? 근데 중요한 건 앞에 A가 붙어 있었어. A가 몇인지 나는 모르니까 A를 적어줘. 사실 이 A는 근의 관계가 없어. 어차피 없어. 어차피 A는 약분해서 없어져도 되거든. 그러니까 난 그냥 두근을 구한 편이야. 두근 누구야? 마이너스 6 또는 2네요. 사실 예전처럼 중3처럼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푸는 문제는 아니고 두근의 합곱만 계산하시면 될 것 같고. 437번에 사실 아니고 그냥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여기 보니까 얘는 뭘 잘못 봤어? 얘를 뭔가 잘못 봤네. 6일 잘못 봤네, 그지? 4를. 그냥 해. 뭘 해? 잘못 본 대로 두근의 합을 구해. 얘는 A, C로 잘못 봤기 때문에 두근의 합이 이렇게 구했을 거야. 굳이 적어주자면 이렇게 적구했겠지? 자, 이제 이걸 계산해 볼게요. 뭘 대입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냥 계산해봐. 두근의 합을 그냥 적었어. 얘가 잘못 본 대로 그냥 합을 적어본 거야. 2A분의. 더하니까 어떻게 돼? 분자가 어차피 마이너스 2B가 되고 어차피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야. 즉 합에 대해서 잘못 본 게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어. 그러니까 두근의 합은 결국 마이너스 5가 맞았던 거야. 그지? 얘가 두근의 합이야. 볼 것도 없어. 잘못된 게 없으니까. 그럼 두근의 곱도 직접 해보세요, 얘들아.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씨고 곱하기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C고 B제곱 마이너스 A. 이게 곱해. 곱하면 어떻게 돼? 4A 제곱분의 합차예요? 그 같은 거 먼저 제곱하고 그 다른 거 제곱해서 뺄 거야. 결론적으로 뭐가 되냐면 4A 제곱분의 AC가 돼. 약분하면 어떻게 돼? 4A분의 C야. 즉 무슨 얘기냐면 얘가 계산한 두분의 곱은 원래네. 원래 곱은 어떻게 구해? A분의 C인데 거기에 나누기 4가 되어 있는 형태인 거야. 맞아? 얘는 잘못 보고 풀어서 나누기 4를 해버린 거야. 그럼 원래 곱은 얼마란 얘기야? 그렇죠. 원래 곱은 얘가 구한 곱에 4를 곱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왜? 얘가 4를 나눠버렸어. 원래 곱은 마이너스 24네. 나오네요? 원래 2차 방정식은 어떻게 생겨먹었겠어? x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곱. 물론 앞에 a가 있어요. 사실 a 상관없이 두 분의 근을 구할 수 있고요. 그분을. 인수분해도 돼요. 네. 3사도 되겠죠? 마지막 유형 하나만 하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 마지막 유형 하나. 는 문제 같은데.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이 5일 때 나는 이런 문제를 좀 어려워했었던 편인 거야. 저번에도 이런 거 얘기했었는데 왜 어려워? 식이 없어서 그래. 2차 방정식 하면 아무리 더럽게 치사하고 되게 길어도 이런 식으로 식이 나오면 내가 뭔가를 해볼 텐데 얘는 식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해만 잘하면 되는 문제이기는 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제일 첫 번째 fx는 0이라는 어떤 2차 방정식이 있고 걔네 두 근의 합이 5야. 자, 그래서 내가 fx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게. 하고 하나는 베타라고 해볼게. 그러면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어. 뭐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무조건 5야. 내가 알파 베타로 놨으니까요. 그 다음에 구하라는 건 뭐냐면 얘의 두 근의 합을 구하래. 근데 헷갈리면 안 돼. F라는 I는 어쨌든 X자리에 알파가 들어가야 0이 돼. 맞아? 그거 어디서 나왔어? 내가 지금 근을 알파라고 하나 설정하는 바람에 F라는 식은 무조건 이 X자리에 알파가 들어가야 0이 되게끔 해놨어. 왜? 내가 두 근 중에 하나를 알파라고 놨으니까. 맞아? 여기에 베타가 들어가야지만 0인 거야. 즉 무슨 얘기냐면 얘도 똑같이 F라는 식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3x 플러스 1이 들어간 걸 어려워하면 안 돼. 아, F라는 식은 무조건 이 자리에 누가 들어가야 0이야? 알파가 들어가야 0이. 따라서 3x 더하기 1은 알파예요. 그래야 0이 나올 거야. 2차 방정식이. 그러니까 x값이 나옵니다. x값은 뭐야? 3분의 알파 마이너스 1이겠네요. 똑같은 방법이지. 저 자리에 알파 말고 들어갈 수 있는 거 하나 더 있잖아. 베타도 괜찮아. 그러니까 3x 더하기 1이라는 아이가 베타여도 괜찮아. 그렇다면 x는 3분의 베타 마이너스 1인 거지. 즉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fx일 때는 두 근이 알파 베타인데 x자리에 3x 더하기 1이 들어가면 살짝 들어가면 근이 이걸로 바뀐다는 얘기야. 그럼 그 두 근에 뭘 구하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두 개를 더해. 더하면 어떻게 돼? 3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빼기 2. 끝났죠? 아까 개인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440번 지금 보세요. 근데 보니까 요거 보여줄게요. 440번을 풀면 될 것 같아요.